반갑습니다. 오늘은 2-2단원 주기율표 단원 뒤쪽에 교과서 뒤에 있는 연습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현대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현대의 주기율표의 변천사 많이 배웠을 텐데 그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기율표 모젤리가 제청한 현대 주기율표라고 하고요. 기억 원소를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다. 이거는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에 해당하고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량이 아닌 원자번호 혹은 양성자 수가 되겠습니다. 원자번호 개완이고요. 니은 2주기에는 원소가 18개 배치된다. 아니다, 그죠? 자, 우리 이거 전자 배치에 따라 생각해보면 2주기 같은 경우에는 주양자수가 2인 원소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양자수가 2면은 가질 수 있는 방위양자수는 0, 1. 그렇고 이렇게 되면 S 오비탈과 2S 오비탈과 2P 오비탈만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비탈 1개랑 그 다음 2P 오비탈 3개 해서 총 8개의 전자가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기에는 원소 8개가 배치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디귿. 동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동족, 같은 족 원소라고 했어요. 같은 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같죠. 원자과 전자가 같으면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숫자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디귿. 비금속 원소는 주로 오른쪽에 위치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몇 가지 원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단 AD는 이미 원소 기호이다 했고요. 이렇게 이제 보통 문제에서는 A, B, C, D와 같이 어떤 원소인지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뭐 문제에서 주어지는 힌트에 따라서 어떤 원소인지 예측을 하거나 성질을 예측하는 문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1, 2번 보니까 같은 주기에 속하는 것, 같은 족에 속하는 것을 짝지으라고 했어요. 같은 주기라는 말은 우리가 같은 껍질수가 같아야 되고요. 혹은 이제 가장 큰 주양자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 주행자수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를 모두 짝지으시오. 같은 족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같아야 된다. 그죠? 원자과 전자. 갖고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ES1 주행자수가 제일 큰 2가 있으니까 얘는 2주기.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는 여기는 1개, 1쪽 원소가 되겠고요. B 같은 경우에도 ES2, EP5 보니까 이 주양자수 제일 큰 게 2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2주기 원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 조심해야 되죠. 5개가 아니라 그 두 번째 껍질에 있는 거 다 합쳐서 원자과 전자는 7개, 즉 17쪽이 되겠습니다. C 같은 경우에도 이번엔 3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얘는 3주기가 되겠고, 원자과 전자는 3S부터 새로 1개, 그래서 1쪽 원소가 되겠네요. D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주기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원자과 전자는 역시 S랑 P 합쳐서 7개 17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와 D가 같은 주기 원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A, C가 똑같이 C, D 그 다음 이거 안 했네요. A랑 B가 둘 다 2주기, CD가 3주기로 갔고요. 그 다음에 A와 C가 1쪽, 그 다음에 B와 D가 17쪽 원소로 똑같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주기율표와 그 양자수 오비탈을 연결 지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음 3주기 원소 중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가 가장 큰 것을 고르시오. 같은 3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가로줄이라고 했고요. 유효액전 같은 경우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혹은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원소로 하면 되겠죠. 우리 3주기도 보면은 뭐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염소가 가장 유액 전하가 크게 되겠죠. 4번 다음은 몇 가지 원자와 이온의 반지름 크기를 구등호를 이용하여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리튬, 산소, 나트륨 얘들의 위치를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리튬 같은 경우에는 2주기 1쪽 원소에서 리튬이 들어있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이보다 좀 더 오른쪽에 16쪽, 2주기 16쪽에 배치합니다. 나트륨은 3주기 1쪽이 되겠죠. 우리 원자 반지름 어디로 갈수록 커져요? 원자 반지름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제일 큰 거는 나트륨, 그 다음 리튬, 그 다음 산소가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온, 전자를 잃거나 얻은 이온인데 얘들 간의 공통점을 빨리 찾으면 좋겠죠. 얘는 2주기 16쪽에 있는 산소, 17쪽에 있는 플루오린, 그 옆에는 18쪽인 네온이 있고요. 그럼 다시 3주기 1쪽으로 와서 나트륨이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 있겠지만 이 세 개 전부 다 안전한 이온 이 될 때 이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은 등전자 이온 관계였어요. 우리 등전자 이온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물어본다 했는데 양이온일수록 그리고 양이온의 전하가 클수록 가장 크기가 작다 했습니다. 그래서 크기 같은 경우에는 O2-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뭘 쓰려고 했던 걸까? F-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Na+가 제일 작겠습니다. 굳이 추가하면 뭐 마그네슘, 알루미늄으로 가면은 좀 더 작아지겠죠. 이런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알칼리 금속 원자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1족 원소고요. 안정한 이온은 이 전자 한 개, 1족 한 개를 잃어서 1가 양이온이 되겠습니다. 리튬 플러스와 같이. 자,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작아진다. 네, 양이온이 되면 우리 반지름이 작아졌어요. 이유가 뭐다? 네, 껍질,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이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 했죠. 양이온이 될 땐 작아진다. 맞습니다. 니은, 할로젠의 원자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역시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금속과 반대로 17족 원소가 되겠고요. 플로린화 이온과 같이 1가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음이온이 되면은 우리 조금 양이온보다 길었죠. 음이온이 되면은 전자수가 증가해요. 전자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반발력이 증가하죠. 반발력이 증가한다는 말은 뭐가 작아진다? 유효핵전하가 감소하기 때문에 다시 반지름이 커지게 된다는 거. 반지름이 커지게 된다. 음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커진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디귿, 비활성 기체 중 헬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다. 비활성 기체는 18족 원소라 했고요.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 위아래로 움직일 때 위로 갈수록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 껍질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있어서 떼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디귿, 비활성 기체 중 헬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 리을, 같은 주기에서 가로에서 알칼리 금속이 할로젠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1족이고요.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에는 17족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한다 했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할로젠이 더 크네요. 다 맞네요. 6번, 다음은 원소 A에서 C에 대한 자료이다. A와 B는 2주기 원소이고 C는 3주기 원소이다. 그러니까 A랑 B가 같은 줄에 있으면 C는 그것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A는 2족 원소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B와 C는 16족 원소래요. 너무 힌트를 다 줬네요. 그러니까 2주기, 3주기에서 A 같은 경우에는 2족 원소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16족 원소에 B와 C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기억, A는 비금속 원소이다. 우리 비금속은 좀 오른쪽에 있는 음이온 잘 되는 A야.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2족 원소이기 때문에 알칼리 토금속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2족, 1, 2족은 다 금속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빼고. A는 그래서 금속 원소가 되겠고요. 니은,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니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같은 족이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B와 C가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해줘야 되겠고요. 디귿, B와 C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네, 요 말이죠. 같은 족에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수도 같고 화학적 성질도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쫙 나와 있네요. 나트륨과 황해, 나트륨이 여기 있고 황해 여기 있네요. 나트륨과 황해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의 크기를 부등호로 이용하여 비교하시오. 유효액전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했죠. 이유는 양성자 수가 증가해서 핵전하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이라 했고요. 그래서 나트륨보다 황이 더 크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마그네슘 양이온과 산화 이온의 이온 반지름을 부등호로 이용하여 비교하시오. 보면은 마그네슘은 여기 있고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산소는 여기 있네요. 아까 나왔던 문제처럼 마찬가지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려고 하는 등전자 이온입니다. 등전자 이온은 역시 음이온이 더 크다 했죠. 음이온이 더 크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3번, 마그네슘과 칼륨의 이온 에너지. 마그네슘이 어디 있죠? 네, 방금 했네요. 마그네슘과 칼륨이 있습니다. 대각선에 있으면 사실 비교하기가 힘든데 우리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갈수록 커지고요. 또 위로 갈수록 커진다 했죠.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 위에 있는 마그네슘이 훨씬 더 크다. 훨씬까지 하더라도 더 크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8번 그림은 원소 A에서 C가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이온 반지름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 했고요. 단 A에서 C는 각각 리튬, 플루오린, 나트륨이다. 저 세 가지의 이온 반지름 가지고 A, B, C가 각각 뭔지 연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리튬 같은 경우에는 2주기 1족 원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주기 1족 원소가 나트륨,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저기 옆에 2주기 17족 원소가 플루오린이 되겠습니다. 이때 보면은 자, 나트륨과 플루오린은 둘 다 이온화돼서 네온이 되려고 한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한 개 잃고 헬륨과 같은 배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헬륨이 전자 껍질 수가 하나 모자란다 그죠? 그래서 제일 작은 A가 리튬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정확히 뭐 Li 플러스가 되겠고 어쨌든 A가 리튬. 그 다음에 B와 C 보시면은 나트륨 이온과 Na 플러스와 그 다음에 플로린 F 마이너스 둘 중에 뭐가 더 크냐 작냐 비교하면 되는데 아까랑 방금도 풀었죠. 같은 등전자 이온일 땐 양이온이 더 작다고. 그래서 더 작은 B가 나트륨, C가 플로린이 되겠습니다. 자, 또 계속 볼게요.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물어봤네요. 이제 전자 배치도 알아야 돼요. A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기 때문에 1에 3번이라서 1s2, ES1이 되겠고요. 홀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ES에 혼자 들어있기 때문에 홀전자가 1개 라고 보시면 되겠고, B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금 나트륨이라 했고요. 11번 나트륨. 홀전자 따질 때 안에 있는 건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온과 똑같은 전자 배치에다가 3s1 역시 s오비탈에 1개 있으면은 위에 거랑 똑같이 홀전자가 1개 되겠네요. 홀전자는 2개 똑같습니다. 원자 반지름은 B가 C보다 크다. 자, 나트륨 이번에는 원자 반지름 비교하래요. 나트륨과 그 다음에 플루오린입니다. 자, 나트륨과 플루오린 우리 원자 반지름은 일단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했죠. 왼쪽 아래로 갈수록 특히 나트륨은 왼쪽 아래 한 주기도 더 크고 왼쪽에 있네요. 나트륨이 훨씬 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화 비교하래요. C가 A보다 크다. 그러니까 C. 플로린이 리튬보다 크다. 자, 우리 유액전하는 오른쪽에 있을수록 크다 했죠. 역시 양성자 수의 증가 때문에. 그래서 C가 더 크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표는 2주기 원소 A, B와 3주기 원소 C, D가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2주기 A, B, 3주기 C, D가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이온의 양성자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단 A에서 D는 임의 원소 기호이다. 자, 보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뭔가 얘들이 등전자 이온을 움치했으면 좋겠어요. 양성자 숫자가 음이온, 양이온 기준으로 아마 여기가 비활성 기체가 되겠죠. 비활성 기체를 기준으로 하나 작고 두 개 작고 하나 많고 두 개 많고 이거를 기존에 있던 전자수라 생각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2주기에서 17쪽, 16쪽, 18쪽 있을 때 18쪽이 네온 앞에 이제 1가 음이온인 B가 있고 그 다음에 2가 음이온인 A가 있고요. 3주기로 넘어가서 1쪽, 2쪽에 이제 C, D, 얘가 1가, 2가 이렇게 하면은 A, B, C, D 전부 다 이온 됐을 때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등전자 이온이 되겠죠. 뭐 좀 어려운 문제는 A 값이 뭐 10이라는 것도 구별하고 할 거고요. A와 D의 원자 반지름 크기를 부등호를 이용하여 비교하고 끝가닥을 설명하시오. 조심해야 돼요. 원자 반지름입니다.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 C의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했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D가 A보다 커요. 그 이유는 껍질 수가 많고 껍질 수가 많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좀 간단한 풀이가 되겠고, 낚시 문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다 D2 플러스랑 A2 마이너스 비교해 보면은 이번엔 A2 마이너스가 크죠. 얘 같은 경우는 양이온, 음이온 아마 이유도 좀 달라질 거고요. 이런 차이점 잘 봐두시고요. 2번 B와 C의 이온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라 했습니다. B와 C 같은 경우에 B는 색깔 바꾸고 B는 17쪽, 그 다음에 C는 1쪽이라고 했어요. 이온 에너지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 했죠. 그래서 일단 C보다 B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B는 일단 껍질도 작고, 그 다음에 뭐 껍질 수가 더 작아서 더 가까이 존재하기 때문에 떼기 힘들다. 뭐 이런 내용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B가 더 크다.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0번 표는 원소 AC의 바닥 상태와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 수와 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 수, 그 다음 홀전자 수를 나타냈대요. 꼭 ABC가 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 수 문제, 이거 뭐 자주 나온 내용인데, 보면 일단 오비탈이 5개가 되려면 일단 1S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S 해요. 이제 오비탈 2개죠. 그 다음에 이제 2P 오비탈 3개까지 해야 5개가 됩니다. 일단 2P 오비탈 3개를 다 쓰고 있다는 거고요. 최소 전자가 1개씩은
채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5개란 말은. 근데 홀전자가 2개래요. 5개가 다 채워져 있는데 홀전자가 2개려면 홀전자를 하나 줄여야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원자과 전자가 6개짜리 산소 원자일 거고 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럼 B 같은 경우에도 오비탈 수가 똑같이 5개인데 이번에 홀전자가 1개 작대요. 그러니까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 P에다가 전자를 1개 더 채워서 위에 있는 A보다 전자를 1개 더 채워서 홀전자가 하나가 된 배치. 그 다음에 오비탈 수가 6개인데 홀전자가 없대요. 일단 오비탈 수가 6개로 넘어가려면은 1s2, 2s2, ES2, EP6 다 채워야 일단 오비탈 5개 채우고요. 그 다음 3s로 넘어갈 건데 3s의 홀전자가 3s까지만 전자가 존재해요. 오비탈이 6개라 했으니까. 근데 홀전자가 없으려면은 전자쌍이 채워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s2가 되겠네요. 기억. 원자번호는 A가 가장 작다. 그렇죠. A 같은 경우에는 8번 산소가 될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9번 플루오린, 그 다음 C 같은 경우에는 3주기 2족 원소인 12번 마그네슘이 되겠네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A가 제일 작다 맞고요. B는 알루미늄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3족 원소고요. B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플루오린은 17족 원소 전혀 다르다 그죠? 심지어 알루미늄은 금속이죠. 그러니까 C의 원자과 전자수는 2이다. C 같은 경우에 마그네슘 3s2 2개만 채워져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수 2개가 맞게 되겠네요. 그리고 전자배치랑 주기율표 연결하는 문제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둘 다 연관지어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 다음은 바닥 상태인 3주기 원소 A와 B의 자료이다라고 했습니다.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작다. 일단 둘 다 3주기라 했거든요. 원자 반지름이 작다는 말은 어디 쪽에 있다? 원자 반지름이 작으려면 오른쪽에 있을수록 작다 했죠. 그래서 일단 3주기에서 B랑 A 두면 A가 좀 더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홀전자 수는 A와 B가 같대요. 우리 홀전자 숫자 기억나나요? 같은 주기일 때 1족, 2족, 13, 14, 15, 16, 17, 18쪽의 홀전자 숫자 그 주기가 10, 1, 2, 3, 2, 1, 0 이런 식으로 이제 짝지어 쓴다는 거 이제 문제가 많이 풀다 보면 느껴질 텐데, 그래서 홀전자 수가 같다는 말은 요거 3개 짝이거나 아니면은 요거 2개 짝이 색깔이 안 바뀌었다. 요거 2개 짝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힌트 가지고 저것 중에 뭔지 찾아야 되겠죠. 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 수는 A가 B의 1.5배이다. 1.5배가 되려면은 A가 B의 3, 2 될 수도 있고 3하고 4.5 이런 거 안 되겠다 그죠? 이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비탈 수가 4개 아니면 6개 보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건 3주기라 했거든요. 3주기면은 오비탈이 4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3주기 같은 경우 3주기로 오려면은 오비탈 수가 최소 1s2, 2s2, EP6가 있으니까 이미 5개거든요. 최소 6개가 돼야 3주기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가 6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1.5배인 9개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만약에 8개는 안 되려 했는데 3주기에 있는 오비탈 수가 1s2, 2s2, EP6 하면 아까 5개라 했고요. 그다음 3s에 채우면은 1개 더, 그다음 3p를 다 채우면은 3개에서 4개까지 해서 9개가 된다 그죠? 오비탈이 3주기 오비탈이 8개 있는데 문제는 12개로 넘어가면 얘는 4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B는 오비탈이 6개, A는 오비탈이 9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비탈이 6개가 되려면은 3s까지만 들어와야 된다 그죠? 그럼 아까 두 번째 힌트랑 겹쳐서 s 오비탈에만 전자가 있는 얘가 바로 B가 될 것 같고요. 그럼 A는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오비탈이 9개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3s, 3p에 꽉 채워져 있는 오비탈, 여기서 이제 17쪽에 있는 애가 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진 힌트 가지고 주기율표에서 지칭하는 원소가 어디 있는지 다 이제 찾아내는 문제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옵니다. 일단 B는 1쪽, A가 17쪽이라는 거 알아냈고요. 기억, A는 금속이다. 아니죠. 오른쪽에 있죠. 니은, 이온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자, 이온이 될 때 생각해보면은 B 같은 경우에는 1가 음이온이 됩니다. 전자를 한 개 줄어들으니까 2주기에 있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 3주기에 17쪽이니까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이온 반지름은 당연히 껍질이 한 개 더 많은 A의 음이온이 전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이 더 크고요. 디귿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힌트에서 바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A가 B보다 크다.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12번 그림은 바닥 상태인 이주기 원자 A에서 C의 홀 전자수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그렇고 A, B 2주기 바닥 상태 2주기 홀 전자수 1, 2,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홀 전자수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일단 2주기라 했고요. 그러니까 원소기를 한번 다 써볼까요? 2주기 같은 경우에는 질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라 있고요. 뭐 족까지 쓰면 헷갈리게 13, 14, 15, 16, 17, 18. 그 다음에 홀 전자수 아까 봤던 거 기억하죠? 1, 0, 1, 2, 3, 2, 1, 0. 요거 가지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는데 보니까 홀 전자수가 3개인 거, 홀 전자수가 3개다, 그리고 주기도 줬다 이러면은 걔는 바로 15족 원소인 거 알 수 있어요. 왜? 홀 전자수 3개인 거 얘밖에 없기 때문에 C는 일단 무조건 바로 질소에 해당하게 돼 있고요. 15족 원소. 그 다음에 또 한 개, 두 개는 이제 짝이 여러 개가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다른 힌트 가지고 뭔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원자 완질은 보니까 A, B, C 순서대로 점점 커진다, 그죠? C가 제일 작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C가 제일 왼쪽에 있다는 거. C가 제일 왼쪽에 있으면은 나머지 두 개 한 개 바로 C, B, A 끝난다, 그죠? 근데 이제 한 개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이제 낚시 문제가 등장하죠. 이온화 에너지 원래 오른쪽으로 할수록 커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가 제일 커야 된다. A가 제일 큰 거 맞는데 B랑 C 순서가 이상하다, 그죠? 요거는 우리 15족 16족에서 이온화 에너지 한번 예외가 있다 했었다, 그죠? 15족 16족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라는 거. 맞고 여기 15족, 16족, 그다음 7족은 이것보다 위에 그런 식으로 이거에 해당하는 배치.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좌우 반전시킨 게 저 왼쪽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CVA 이렇게 낚시 문제 하나 나왔고요. 자, A는 금속 원소의 원자이다. 아니죠. A는 비금속인 플로린, 전자쌍이 존재하는 오비탈. 그러니까 홀전자 말고 두 개 꽉 차 있는 오비탈이라고 했어요. 보면은 홀 전자수가 얘는 3개, 2개, 1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2P에 다 1개씩만 들어있는 거. 이게 질소가 되겠는데 산소랑 플로린은 여기다 더 채워진 거다, 그죠? 산소 같은 경우에는 1개가 꽉 차 있고요.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2개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야 홀 전자가 1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전자쌍이 많은 거는 플로린이 제일 많겠네요. A가 제일 많겠습니다. 디귿. 원자과 전자 느끼는 유액자나 유액자 오른쪽 갈수록 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B가 C보다 크다 맞게 되겠네요.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온화 에너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 많으니까 예외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이네요. 다음은 바닥 상태인 3주기 원소의 AC에 대한 자료이다. 바닥 상태라 했고 3주기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원자 완제는 C가 제일 작대요. 자, 우리 제일 작은 거 어디? 제일 작은 게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죠? 일단 여기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하나 배치해두고 이온화 에너지는 A가 가장 크다. A가 크다. 원래 A 보면은 가장 큰 거, 이온화 에너지 원래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제 C가 제일 작다 했으니까 이온화 A 같은 경우에는 이거 C와 그 예외 관계에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외 관계가 2족, 13족에 있었고 그 다음에 15족, 16족 갈 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C가 13족이나 16족이면은 A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애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힌트가 한 개 더 있네요. 홀 전자 수는 A와 B의 합이 C와 같다. 많이 나온다, 그죠? 이제 그냥 앞에 족 안 쓸게요. 10, 1, 2, 3, 1, 0. 그러니까 C가 그렇고 A와 B의 합이 C와 같다라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일단 그럼 두 개 중에 뭐가 맞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개 중에 A에서 C, 요게 A, C가 2족, 13족에 해당한다 하면은 C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게 1족, 2족 쓰는 게 낫겠네요. 14, 15, 16, 17, 18 족이 이렇게 있을 때 홀 전자수가 이렇게 배치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두 개가 원자 반지름과 이온화 에너지 순서가 다르다는 걸 통해서 예외 관계에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배치가 된다면은 여기가 C, 여기가 B, 여기가 A, 자동으로 B가 제일 크진 않다 했으니까 여기 있게 되겠죠. 자, 홀 전자수 보니까 A와 B의 합이 1이고요. C의 홀전자 1. 두 개 합치니까 이게 맞는 배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저 오른쪽 두 번째가 맞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배치가 된다면은
이게 맞는 배치가 된다면 16족의 C, 그 다음에 15족이 A가 됩니다. 근데 이미 A의 홀전자 수가 3개가 되네요. C는 이미 2개이기 때문에 A와 B의 합이 무조건 C를 넘어서서 이는 잘못된 배치가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풀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아니 또 나머지 하나가 맞다 이런 걸 증명하면은 더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게 맞는 배치가 되겠습니다. 원자 번호는 C가 제일 크게 되겠죠. 그래서 C, A, B 순서대로 된 거 어딨냐?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 반지름 순서, 이온 에너지 예외, 홀전자 숫자까지 이제 이 2단은 전체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문제니까 이런 거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개념 완성에 있는 문제, 모든 문제는 아니고 몇 개만 뽑아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